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대선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도 승리를 확정하며 경합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접수하며 승기를 굳힌 것이 당선의 배경이 됐습니다. 한인 이민 역사 120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습니다. 2024 대선이 어제 막을 내리면서 집계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집계 결과를 지켜보며 자신을 지지해준 한인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벤투라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400에이커가 불에 타고 주택 12채가 파손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47대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 이 연설은 전날 밤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를 취소한 채 선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앞서 이곳 시각으로 이른 오후 이미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과 모든 이의 대통령이 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라틴계 남성들의 표심이 사상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를 향하면서 압승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노동자 계층과 유색인종 등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잃은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에 비교적 늦었던 교체 결단이 표심을 해리스 쪽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국내 현안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역시 전통적인 지지층을 분열시키면서 해리스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상하원 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졌는데요. 마찬가지로 개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2석을 가져가면서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원은 그동안은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독주가 가능한 구조라는 게 미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경합주 7곳에서 사실상 모두 이기면서 확실시됐습니다. 이어서 이광열 기자가 전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카운티는 최근 2번의 대선에서 모두 승자에게 투표했습니다. 이리의 선택,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의 선택은 트럼프였습니다. I just think we're going to see the economy change. We're going to see people getting back to work. Gas prices are coming down. Grocery prices are coming down. I think on the world stage, we're going to see peace. 투표 직전 여론조사에서조차 두 후보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을 정도로 적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찌감치 승패가 갈린 배경. 트럼프는 7개 경합주 전체에서 사실상 전승을 거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 이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까지 승리한 트럼프는 경합주에서만 일찌감치 6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미시간에서도 승리를 확정지었고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도 이길 것으로 전망돼 경합주 7곳 선거인단 93명을 모두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하는 구조인 미국 대선에서 93명의 경합주 선거인단 확보는 곧 당선입니다. We overcame obstacles that nobody thought possible, and it is now clear that we've achieved the most incredible political. 최장 13일 이후에나 당선자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경합주의 완승으로 싱겁게 대선 레이스가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한인 상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인공은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으로 첫 한인이자 세 번째 젊은 상원 의원이 될 전망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미 뉴저지주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던 뉴저지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이변 없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건 미국 한인 이민사 1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That I will not be perfect, that I will stumble, and I will struggle at times. But I assure you I will give this everything I got, and I will try and serve with honor and integrity. 이민 2세, 42살의 김 당선인은 첫 한국계이자 세 번째로 젊은 상원 의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 당선인은 31살의 나이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뉴저지주에서 세 차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021년 의회 폭동 때는 난장판이 된 의회 건물에서 혼자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는 김 당선인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TV 토론 도중 상대 후보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다급히 달려가 챙기는 모습을 보여 유권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You okay? Are you okay? Yeah. Okay. 김 당선인은 한미 관계가 안보 분야를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도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순아입니다. (2024) 우리의 선택. 어제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집계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한인 후보들은 집계 결과를 지켜보며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한인 후보들의 선거 캠프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연방하원 45지구에 출마한 미셸 박 스틸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53.35%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를 6.7%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셸 박 스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어제 저녁 부에나팍 소스몰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소에 집결해 미셸 박 스틸 후보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미셸 박 스틸 후보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한국 커뮤니티에서 해준 거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저를 서포트해 주신 분들도 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서. 미셸 박 스틸 후보 캠프에서 선거의 밤 행사가 이어지는 동안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캠프는 한 차례 축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한 번을 건너뛰고 그 또 두 번째 재임하는 대통령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한 대를 건너뛰고 재임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연방하원 40지구에 출마한 영김 후보는 빌라팍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영김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56.67%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와 13.34%포인트 격차를 보이며 당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영김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인 유권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열심히 캠페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개표를 지켜봐 주시고 좋은 결과 마지막까지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역 주상원으로 연방 하원에 첫 출마한 데이브민 후보는 코스타메사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49.42%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에게 1.16%포인트 뒤지고 있는 데이브민 후보는 우편 투표 개표 결과가 더해지면서 상대 후보와의 근소한 격차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I couldn't have done this without the suppor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hope to make you proud. I hope to continue working on our issues together and know that I will always have an open door. You can call me or reach out to my office at any time. And thank you so much.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얼바인 시장 후보에 출마한 태미 김 의원은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 대학교 얼바인 캠퍼스를 찾아 학생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이날 투표에는 대기에만 4시간 이상이 소요됐는데 학생들은 지친 기색 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all of our Korean voters for voting for us, for voting for Tammy Kim, because together we can make history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female mayor of a major city in the United States. So thank you. 태미김 얼바인 시장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33.26%의 득표율을 얻어 전체 7명의 후보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은 한인 후보도 있었습니다. 플러튼시 의원 재선에 출마한 한인 프레드정 후보는 어제 오후 9시 50분쯤 상대 후보와의 압도적인 표차를 벌인 뒤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70+%. I'm very excited to continue to serve for our Fullerton community and our Korean community as a whole. Thank you. 2024 대선이 어제 막을 내리면서 한인 후보들의 선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 결과 집계까지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전망인데 개표가 진행될수록 당선을 확정짓는 한인 후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하원 선거에 도전한 데이빗 킴 후보와 LA시 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의 선거 개표 결과 두 후보는 득표율에서 상대 후보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34지구 하원 의원 선거 개표율은 52%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미 고메즈 현 의원은 56.5%로 데이빗 킴 후보 43.5%보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표차는 15,818표로 격차가 큽니다. 지난 2022년 재선에 도전한 김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불과 3천여 표 차로 패해 올해 세 번째 도전했지만 표차가 더 벌어져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는 헤더헛 현 시의원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헤더헛 현 시의원은 득표율 61.68%, 그레이스 유 후보 38.32%를 보이고 있습니다. 격차가 큰 상황에서 우편 투표와 사전 투표를 감안하더라도 그레이스 유 후보의 역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민 발의안과 LA 카운티 판매세 인상안 메이저 A 등 찬반 결과가 집계됐습니다.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33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의안 33은 반대 61.6%로 찬성 38.4%와 격차가 큽니다. 발의안 33은 지방정부가 매년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는 주거건물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인상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32는 반대 52대 찬성 48로 반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발의안 32는 현 $16 최저시급을 사업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18까지 인상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편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경범죄 처벌 강화를 담은 발의안 36은 찬성 70대 반대 29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발의안 36은 경범죄라도 최소 3번의 상습범에게는 중범죄를 선고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메이저 A는 판매세를 0.5% 인상해 이 세금으로 노숙자 지원에 투입하자는 찬반 결과 찬성 55.74% 득표로 반대 44.26%를 앞서고 있습니다. 격차가 커 사실상 찬성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아침 벤츄라 카운티에서 산불이 발생해 최소 1,400에이커가 불에 타고 주택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진 산불로 주택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산불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7,900블락 발콤 캐년과 브래들리 로드 인근에서 보고됐습니다. 산타아나 강풍과 함께 빠르게 번진 불길은 118번 프리웨이와 까마릴로 하이츠 지역까지 확산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소방국은 이번 화재 진압을 위해 140명의 소방대원들을 투입했지만 빠르게 번진 산불로 수십 채의 주택이 완전히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과 대피소 위치는 벤츄라 카운티 긴급지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소식에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14%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장중 144.63달러까지 상승하며 지난달 2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3%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이상 급등한 비트코인은 7만 6천 달러 선을 첫 돌파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도지코인 또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급락했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한때 1.07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보편 관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면서 무역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중국산의 60%, 나머지 국가의 수입품은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강달러 기세가 더해져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강달러 기세가 더 거세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추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 실행되면 달러 가치가 현재보다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1,4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높은 세율에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찍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 수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이 많고 해외에 팔 때 달러로 받다 보니 환율이 오르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웨이퍼나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리스크라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경우 판매처에 따라 기업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자동차 역시 환율 변동이 매출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한국 자동차 업계 매출은 약 4천억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항공사들은 달러가 강세일 경우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는 부담이 높아지고 유가가 올라 유류 할증료가 가중되면서 해외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악재로 작용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문화재의 뿌리를 둔 제2회 어흥축제가 내일부터 주말까지 플로튼 다운타운 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내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일요일인 10일까지 진행되는 제2회 어흥축제는 한국의 문화재와 명인들의 축하 공연과 한복 선발대회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9일 제11회 미주 한국 국악 경연대회에는 500여 팀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팀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정말 국악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지만 본인들의 창의성이나 이 국악을 정말 알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퍼질 것 같고요.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기악도 들어가고 춤도 들어가고 창작성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리킴 어흥축제위원장은 80여 개의 부스에서 한국의 먹거리와 한글을 배워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며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기차기부터 해서 그리고 또 널뛰기부터 해서 한국 전통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와 그래서 한복 입고 사진 찍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이 국악이라는 게 흥을 돋구는 그런 우리 민족의 문화거든요. 현지인 분들, 이 타민족 분들이 오셔서 직접 춤도 추고 흥얼거리고 노래도 따라할 수 있는 지난해 어흥축제 방문객들은 만여 명으로 한인들의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는 K컬처와 한국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뿌리에 관심이 많은 타인종들이 늘어나면서 2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흥축제 측은 플러튼 다운타운 플라자에 넓은 주차 공간이 있지만 방문객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대선 투표율이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0년에 살짝 못 미치는 높은 수준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권자의 투표율이 64.5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이는 지난 1세기 동안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2020년 투표율은 120년 만에 최고치였던 66.3%로 집계됐었습니다. 경합주 가운데 위스콘신주의 투표율은 74.7%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미시간주와 애리조나주는 2020년 투표율을 각 2%포인트 상회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